예, 안녕하십니까. 서순복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어기를 설계할 때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 카테고리가 있다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이 근계적 설계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주파수 응답 설계법, 그 다음에 이제 상태 공간으로 이제 행렬로 해석하는 이제 설계법이 있는데, 저번에 이제 그 근계적 설계법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이 좀 잘 돼 있는 이제 쿠어 이제 자동 제어 책이 좀 쉽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이 책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제 좀 했던 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전달 함수가 있을 때 이제 근계적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이제 변경하려는 어떤 K 이제 변수가 이제 얘를 이제 파라미터를 이제 변화시켰을 때 이제 기존의 건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S평면에 이제 뭐 건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요렇게 있었을 때 이제 이 건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뭐 갈 거냐는 거죠. 뭐 이렇게 갈 거냐, 이렇게 갈 거냐, 뭐 이제 요렇게 갈 거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여기서 이제 제타 이 이제 제타가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스텝바를 넣었을 때 이제 감세 특성이 어떨 거냐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냥 요렇게 갈 거냐, 요렇게 갈 거냐, 아니면 더 늦게 해가지고 이렇게 갈 거냐, 이제. 이걸 이제 결정하는데,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우리한테 중요하죠, 이제. 근데 그걸 결정하는 게 요 건들의 위치입니다. 건들의 위치고, 이제 초기에 내가 이제 설정한 값이 좀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가지고, 오버슈트가 없어야 되는데, 오버슈트가 없이 이제 좀 응답은 넣더라도 오버슈트는 없이 올라가면 좋은데, 이제 이 건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려보니까, 이제 보통 우리 이제 제타는 이제 뭐 0.707 해가지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스테파를 주면은 약간 오버슈트는 있지만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게 좀 이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이게 아마 45도인가 이제 그럴 건데 그때 이제 근계적으로 그려본 거 요 위치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얘를 좀 이제 변화시켜 가지고 이제 K를 변화시켜 가지고 이제 얘를 좀 약간 뭐 이렇게 이제 가려고 한다는 얘기죠. 이제 그러면은 뭐 제타를 바꿔 가지고 이제 약간 이제 뭐 이쪽으로 오면은 이렇게 되던 게 약간 뭐 이렇게 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그때 K 값이 이제 어떠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처음에 있었던 어떤 그 값이 이 궤적을 따라 이제 갈 때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또 이제 불안정해지니까 오른쪽으로 가지 않는 값에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근 궤적을 알아야 이제 이 적절한 K 값을 우리가 좀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이 상태로는 안 돼가지고 어떤 또 0점이나 이제 극점을 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추가를 했을 때 이제 이 근 궤적이 또 이렇게 변할 겁니다. 뭐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겠죠. 그러면 이제 변했을 때 이제 또 이제 긍점과 역점을 추가했을 때 어떻게 이제 근 궤적이 어떻게 변할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근 궤적의 어떤 동량을 우리가 알아야 이제 우리가 스텝 응답의 어떤 이제 과도 응답 특성을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특성 방정식 부분만 쏙 빼내가지고 이제 K 값이 있는 부분과 K 값이 없는 항으로 이제 분리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전달 함수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든 거죠. 특성 방정식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구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이제 식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특성 방정식에서 이제 이제 P와 Q, 그러니까 K를 포함한 이제 변수, 이제 식과 포함하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근 계적의 어떤 성질을 알기 위해서 이제 그 크기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에 각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각도는 이제 0에서 이제 무한대까지 각도 조건과 마이너스 무한대 0까지 각도 조건, 이제 요거는 이제 짝수배, 180대 짝수배라는 거고, 이건 180대 홀수배라는 거죠.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가 근 궤적을 이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K의 변화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근 궤적을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근 궤적의 성질이 어떤 것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좀 얘가 좀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제 이거는 상당히 좀 많은 부분. 저도 처음에 이제 책만 보고 공부할 때는 이게 도대체 많은 건가, 좀 이제 이제 좀 잘 이해가 좀 안 돼가지고, 이제 책마다 이제 이런 건 나오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하려고 하는 건가, 이제 좀 사실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건 뭐냐면은,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전달 함수를 통해 가지고 나왔던 이제 기존 근입니다. 근. 그래서 이제 0점이 이제 하나가 있고, 이제 극점이 원점에 극점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복수공에 이제 극점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극점이 3개, 0점이 하나, 이제 요게 이제 K는 0일 때 이제 이 극점들이죠. 극점들인데, K는 0일 때 이제 극점들이고, 0일 때 이제 제로는 Z1이 되고, 4는 이제 0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2, 이제 P3가 있는 거죠. 이제 요렇게 있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 내가 이제 K 값을 변화를 시켰을 때, 이제 이 극점들이 어떻게 이동할 거냐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간다고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어느 경로로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요렇게 갈 수도 있고 뭐 요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뭐 이제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이제 대칭적으로 가겠죠. 이제 요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S1은 시험점이에요. 시험점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알기 위해서 시험점을 모든 어떤 평면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이제 구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 놓고 이제 뭐 이제 진짜 그야말로 노가다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이제 요 두 개의 조건을 이제 맞춰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각도 조건이죠. 각도 조건을 맞춰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시험점을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각도 조건인데, 이제 요거죠. 이제 K는 0에서 무한대일 때, 이제 요거에 이제 180대 홀수배의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I는 0, 1, 2, 3을 이제 넣었을 때라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0점의 각도의 총합에다가 그 다음에 극점의 각도 총합을 빼가지고 요것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I는 0일 때 이제 180도, I는 1일 때 이제 뭐 360도, 이제 뭐 이런 조건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0점이 이제 QZ1이니까 빼기, 그 다음에 이제 요거 QP1 빼기, 더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 QP2 더하기, 그 다음에 QP3.
이렇게 해가지고 요게 이제 그 2i 플러스 1 곱하기 180을 만족을 하면은 얘는 이제 극점이다. 그 다음에 만족을 하지 못하면 이제 극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점을 찾아서 보시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이제 근계적이 움직일 때 어떤 그 이제 근계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조건이 요렇게 한다는 거고, 그 식을 이제 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크기는 간단히 말해서 이제 극점들의 그립의 이제 곱셈, 0점들의 그립 곱셈은 이제 나눠주면 이제 크기가 된다는 것이고, 각도 조건은 이제 0점의 각도에다가 극점의 각도의 합을 뺀 걸이 이제 이제 0에서 이제 플러스 무한될 때는 홀수배, 180도 홀수배, 0에서 마이너스 무한될 때는 180도 짝수배를 만족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리려면은, 요즘은 이제 매트랩으로 그리면 뭐 바로 이제 그려주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손으로 그렸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이제 모든 평면에 대해서 사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근계적인 이제 이런 성질이 있으니까 이런 성질을 이용하면은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릴 수 있겠다. 라고 한 게 이제 근계적인 이제 성질입니다. 그 성질을 이용해서 그리면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보니까 K가 이제 0일 때, K가 0일 때는 이제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가 되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극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K가 이제 무한대가 되면 이제 전체가 0이 되겠죠. 그때 0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달함수의 극점 0점과 이제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극점과 0점이 이제 요 식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식은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제 0점이 마이너스 1이고 극점이 0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제 요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K는 0일 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0점은 이제 K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무한대일 때니까 또고 K는 0일 때, 그러면 얘가 이제 K를 바꾸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뭐 변하겠죠. 이제 뭐 이리 가든지 이리 가든지 이제 그리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K가 0일 때 이제 그리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좀 간단히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근계적의 성질을 여기 이제 이 책에 이제 좀 정리를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0점과 극점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럼 0점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갈라지는 이제 지로수가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거죠. 이제 지로수는 이제 우리가 분모의 차수, 그러니까 이제 S제곱 2차면 2개, S3, 세제곱이면 3차면 이제 3개, 뭐 이제 이런 식입니다. 분모의 차수에서 이제 결정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대칭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칭인지, 뭐 이제 이런 부분이죠. 그러면 이 점이 이제 이 대칭점이 얼마인지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정근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돼 있다 그러면은 요 점에서 이제 대칭으로 이렇게 이제 정근선이 2개 생기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제 정근선을 따라서 이제 근계적이 움직이는 성질이 있더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근선의 위치와 그 다음에 각도가 중요하겠죠. 이제 그래서 정근선의 이제 각도를 이제 구하는 식이 이제 극점과 0점의 수로 이제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근선의 교차점, 이 실수치의 교차점도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폴의 위치와 그 다음에 0점의 위치에다가 이제 개수를 이제 나눠준 게 이제 요 점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실수축의 이제 근계적의 특성,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수축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뭐 여기 0 극점, 뭐 0점, 극점 있을 때 이제 뭐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더라. 뭐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출발각과 도착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만나서 갈라질 때 이제 만일에 극점끼리 있다 그러면 극점끼리 가다가 이제 여기서 만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중근이 되는데 중근이 돼가지고 이제 복소공액으로 이제 서로 갈라지는 거죠. 이제 요렇게 됐을 때 요 각도가 이제 얼마냐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갈 때 이제 90도로 갈 거냐, 이제 요렇게 갈 거냐, 아니면 또 요렇게 갈 거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출발각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근계적의 허수추의 이제 교차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근계적이 요렇게 되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허수추의 교차점이 이제 어디서 이제 허수추 교차를 할 거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근계적이 이제 만일에 허수축을 넘어가지고 오른쪽으로 하게 되면 불안정한 시스템이 되니까 우리가 마진을 고려해서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요 범위 내에서 이제 K 값을 설정하자.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허수축의 교차점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계적의 이탈점. 그러니까 이제 만나서 이제 중근으로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0점에서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서로 중근으로 만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중근에서 이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탈각과 이제 출발각이 이제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종 목적은 이제 근계적을 실컷거려가지고 이제 우리가 알려는 건 이제 우리가 K값이죠. K값을 얼마로 해야 우리가 이제 근이 어디에 위치를 하고 우리가 원하는 이제 이런 특성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지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이제 K값을 찾기 위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근계적을 이제 열심히 그려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어떤 그러면 이제 K값을 이제 요 범위에서 찾고 이제 요 불안정해지니까 그러면 요 지점을 체크하자. 그럼 요 지점에 K값을 보니까 이제 스텝바를 줘도 이제 뭐 발진도 안 하고 약간 오버슈트 되면서 이제 이렇게 동작하더라. 우리가 원하는 특성이 나오더라 하면은 요 지점의 K값이 얼마일까? 라는 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실제 적용을 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열심히 그린 근계적의 K값은 요거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근계적을 이제 그려가지고 근계적을 열심히 이제 그렸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제 제타,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갈 거냐, 요렇게 갈 거냐, 아니면 이제 요렇게 갈 거냐. 사실 우리는 이제 이게 어떤 스텝바를 줬을 때 이제 요게 좋은지 요게 좋은지 요게 좋은지 요게 좋은지는 사실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시스템에 맞는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걸 알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근의 위치를 알아야 되고, 근의 위치를 알면은 K 값에 대해서 이제 근계적이 어떻게 변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 이제 근계적을 이제 그렇게 변하는 걸 근거적 그렸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K 값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K 값이 뭐 이제 뭐 5일 때 요게 되더라, 뭐 이럴 때 요게 되더라,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성능을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근계적의 어떤 이제 성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근계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점을 가지고 이제 근계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이제 방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두 식이죠. 이제 크기 조건과 각도 조건, 특히 이제 각도 조건이 중요합니다. 각도 조건에서도 이제 0에서 무한대로 가는 이제 요게 상당히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요거는 이제 대칭이기 때문에 이제 뭐 따로 기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요약에서 이제 설명했듯이 일단은 이제 0점과 극점을 우리가 이제 일단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로수를 이제 찾아야 되는데, 지로수는 당식의 차수와 같다.
된 거고, 이제 분모의 차수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지로수가 하나, 둘, 셋, 3차식이죠. 3차식이니까 지로수도 이제 3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근계적의 대칭. 일반적으로 이제 근계적은 GH의 극점과 0점의 대칭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근이 이제 0, 1, 2, 3개죠, 이제. 그래서 요 식이 아니고 이제 이 식에 대해서 이제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K는 이제 얘가 0점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K만 있고 S항이 없기 때문에 0점은 없는 거죠. 이제 극점만 있는 상태고, 그때의 이제 대칭점이 이제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가면은 요렇게 이제 그려지고, 0에서 출발해가지고 요렇게 가고, 그 다음에 이제 2에서 요렇게 가고, 요렇게 하나 그려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칭으로 딱 해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요렇게 와가지고, 이제 요렇게 가고, 이제 요렇게 간다. 뭐 이제 요런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플러스 이제 무한대만 이제 알면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는 이제 대칭으로 해가지고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는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점근선이죠, 점근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잡한 어떤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점근선을 알아야 이제 어떻게 이제 갈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근선을 이제 구하는 방법은 얘도 이제 간단합니다. 이제 K가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조건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점근선의 각도는 이제 극점의 개수 빼기 0점의 개수 해가지고, 이제 요 홀수, 100% 홀수 조건을 나눠주면은 이 각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i는 어디까지 볼 거냐면은, 이제 극점과 0점의 어떤 절제치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일에 이제 3차식일, 이제 극점이 그래서 이제 이 식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보면은 이제 극점이 3개, 0점이 1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극점이 3개, 0점이 1개고, 이제 요것까지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극점이 실수축에 어디에 이제 교차를 할 거냐. 실수축의 교차점 이제 요걸 구하는 거죠, 이제. 요걸 구하는 거는 극점의 실수값 빼기 0점의 실수값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0점과 극점의 개수를 나눠주면은 이제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제 리얼 파트라는 걸 이제 우리가 S는 S 플러스 2, S 플러스 3,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리얼 파트죠. 얘는 0이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극점이 이제, 그러니까 S에, S 플러스 2, S 플러스 3분의, 그 다음에, 이제 K가 있을 거고, 0점이 마이너스니까 S 플러스 1. 그러니까, 이제, 요 식의 어떤 이제 이제 극점과 0점일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점근선을 이제 구하는 거죠. 점근선은 이제 점근선과 점근선의 교차점, 실수축 교차점을 구하면은, 이제 극점은 3개고 0점 1개이기 때문에 3 빼기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극점의 이제 실수부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하고, 그 다음에 0점의 실수부를 빼주면은 이제
그 마이너스 이제 2분의 4가 되고 이제 그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2. 그래서 점근선의 교차점이 이제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점근선의 각도를 이제 구하면은, 각도는 이제 이제 0과 1일 때만 이제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3 빼기 1 하면 2가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하면 이제 마이너스 1을 하면 1이기 때문에 이제 i는 0과 1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요 식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은, 그러니까 이제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이제 두 개 다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k가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i는 이제 0일 때, i가 0을 넣으면은 이제 2분의 1이기 때문에 이제 90도가 나오죠, 이제. 그 다음에 i를 1을 넣으면은 이제 1을 넣으면은 2분의 3이 되죠. 2분의 3은 270도죠. 그래서 이제 90도와 270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제 k가 0보다 클 때, k가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 점근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k가, 이거는 뭐 구할 필요는 없지만, k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는 이제 계산해 보면은 이제 180도가 되는 거죠, 이제. 이거는 이제 근데 이제 0과 18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이제 k가 이제 플러스 무한대로 갈 때니까 이제 요 점근선이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이제 극점에서는 보통 이제 0점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0점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극점끼리는 가다가 이제 서로 이제 만나가지고 여기서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는 여기로 가고 하나는 여기로 가고. 이제 이런 이제 특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그럼 점근선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이 점근선을 따라 간다. 그 다음에 이제 실수축 상에 이제 권 궤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면 그러니까 이제 실수축 상에 이렇게 이제 놓여 있을 때 이제 권 궤적이 어디에 형성될 거냐 이제 하는 그걸 나타내는 거죠. 지금 이제 권 궤적이 이렇게 이제 0.2개, 그 다음에 극점이 이제 이렇게 5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가 요 지점에서 보면은 이제 극점이 3개, 0점과 극점 합한 게 이제 3개니까 홀수니까 여기는 이제 건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더라도 3개니까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건이 존재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딱 보니까 이쪽으로 보니까 건이 4개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존재를 안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또 5개가 됐죠. 이제 극점 4개, 0점 5개 되는, 여기는 존재를 하고, 근데 여기까지 봐서는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극점이 홀수개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또 이제 짝수개입니다. 이제 6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존재하는데 여기는 존재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딱 보면은 이제 7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요리는 계속 존재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수 쪽에서 이제 이제 건의 이제 위치는 이제 내가 오른쪽으로 봤을 때 이제 0점과 극점의 개수가 홀수면은 존재, 짝수면은 존재 안 한다. 이제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극점에서는 이제 나오고 0점으로는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나와가지고 부딪혀가지고 뭐 이렇게 갈 거고, 얘는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들어갈 거고, 얘는 이제 무한대에서 들어가는데, 이제 0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상의 무한대를 설정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걸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극점이라 그러면은 이제 가상의 0점으로 이제 간다. 요리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 궤적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제 정건선을 구했으면, 정건선을 구했고, 그 다음에 실수축에서 이제 어떻게 될 건지를 이제 알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권 궤적을 그릴 수 있는 준비가 됐습니다. K 값이 변함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이제 여기서 조금 이제 어려워지는데, 그러면 이제 그 권 궤적을 그렸을 때 그 궤적이 이제 정거선을 따라가는데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험점을 놓았을 때 얘가 이제 정거선을 따라가도록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느냐 이렇게 가냐가 중요하죠. 그러면은 요때 이제 그 시험점을 놓고 이제 각도를 보면은 각도가 이제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걸 이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는 거는 이제 요 조건을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세타2에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정근선을 그릴 때 정근선에 해당하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이제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 조건이 있는데 플러스 무한대 조건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제 미지의 시험점에 이제 그 세타 각도가 이제 얼마인지를 요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정근선이라고 그러면 이제 요 조건을 만족하는 점을 구하면 이제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각도가 이제 이 점에서는 70m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가겠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실수축에서도 서로 만났을 때 어디로 갈 거냐 하는 거죠. 이제 이 부분도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탈점도 이제 여기서 중건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갈 때 요렇게 갈 거냐 아니면 요렇게 갈 거냐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그 각도 조건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고, 이제 여기서도 와가지고 요렇게 갈 거냐 요렇게 갈 거냐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출발각 도착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관계적을 이제 그려가지고 얘들이 이제 이동을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요 각도 조건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우리가 이탈각, 그 다음에 출발각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나온 게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0점, 극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로수는 이제 분모의 어떤 차수.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계적을 이제 쉽게 그리려고 그러면은 이제 정근선을 우리가 이제 먼저 파악을 해야 되고, 대칭점이 어딘지를 이제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 대칭점이 어딘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지로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정근선, 이제 정근선의 어떤 이제 위치와 각도를 또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실수축상의 이제 그 어떤 궤적, 그 실수축상에 이제 그 건이 존재하는 위치를 먼저 알아야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만나가지고 공획부수 이제 중건이 나오고 공획부수로 갈라지는 이제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출발각과 만났을 때 이제 출발각과 이제 구태각,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다 그린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K 값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나와 있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건의 민감도,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건의 이제 민감도라는 거는 이제 K 값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린 어떤 관계적이 있는데 그게 이제 요 값에 가까울수록 이제 상당히 K 값이 조금만 변해도 팍팍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건에 이제 가까이 있는 값보다는 이제 좀 약간 이런 값을 이제, 그러니까 민감도가 이제 건에 가까워지면 커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K 값 설정할 때 이제 이 민감도가 아주 가까운 구간은 좀 피해서 설정해라,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이제 관계적을 이제 바꾸어야 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그린 관계적에서는 우리가 맞는 조건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계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0점과 극점을 이제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원래는 이제 건이 이제 2개였습니다. 2개. 두 개 가지고 요렇게 되는 이제 관계적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거기다가 B라는 걸 이제 극점을 추가를 하니까 이제 그 관계적이 요렇게 되고 요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관계적이 요렇게 됐는데 얘가 이제 그러니까 요 극점을 추가하니까 얘가 이렇게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이제 제타 값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 조건에서 이제 얘는 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얘를 약간 안쪽으로 하면 이제 요쯤 있으면 좋겠다 라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극점을 추가해가지고 얘를 약간 이동하면서 이제 찾았다는 거죠. 근데 대신에 이렇게 이제 또 하면 위험한 게 이제 K가 이제 많이 변하면 이제 불안정해지는 요인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찾았지만 이제 K 값을 이제 불안정 영역이 아닌 곳에서 이제 찾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극점을 2개를 추가한 겁니다. 2개. B와 C를 이제 추가를 하니까 이제 안쪽으로는 요렇게 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안쪽으로 더 휘어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또 하나 이렇게 더 생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 이제 특정한 이제 제타 값에서 이제 찾으면은 여기서는 도저히 안 찾히더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럼 여기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극점 K 값을. 그 다음에 이제 이제 2개를 추가했는데 그때 이제 복수 공액을 이제 실수축에 이제 추가한 게 아니고 이제 복수 공액으로 이렇게 이제 추가를 이제 했을 경우에 이제 건 궤적이 이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극점을 이제 추가하면은 우리가 원래 메인으로 있던 요게 약간 이제 오른쪽으로 약간 밀려가는 이제 얘가 이렇게 되고 이제 약간 밀려가는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0점을 이제 추가를 했을 때는 이제 약간 이제 왼쪽으로 약간 당기는 이런 느낌이 이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0점과 이제 극점을 추가하는 것까지 좀 공부를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건 컨투어라는 게 있는데, 건 컨투어는 이제 변수가 이제 K1, K2 여러 가지일 때, 그때 이제 쓰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제 좀 별도로 좀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